이거 하나면 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그런 계정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금을 캐러 온 사람들한테 삽을 판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페라리 엔진을 복제하겠다고 하면서 좋은 운전 습관 매뉴얼을 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City Diver. 요새 인스타그램 보면 AI 관련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건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굴려서 걔들이 일을 하고 나는 자고 일어나면 뭐 이렇게 하나가 돼 있고 한 달에 앉아서 몇 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포모도 들고 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계정들을 많이 파게 되는데, 그런 계정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댓글을 달면 자기가 준비한 것을 보내주겠다. 사람들이 똑같은 댓글을 쭈루룩 달잖아요. 나도 막 거기서 막 AI 자동으로 DM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팔로우를 해라. 팔로우를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보다. 팔로우를 하고 버튼 다시 누르면 뭔가를 보내주는데 100이면 100 다 노션 페이지예요. 되게 기대하고 들어가 보면 가끔은 낚였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철진한 프롬프트의 조합이라든지 AI를 조금이라도 써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법한 그냥 그런 정보들, 그리고 최신 툴 사용법을 보면은 와 이거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들도 있더라고요. 막 터미널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CLI를 좀 알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왜 열받냐 하면은 그런 영상을 보면은 진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되게 쉬워 보여요. 근데 거기를 파고 들어가면은 막 깃허브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은 거야. 영상에서 약속한 것처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 번에 딱 그냥 설정이 가능한 그런 정보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좀 빡쳐서 좀 무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미국의 엔트로픽에서 페이블 5라는 어마어마한 모델을 내놨다가 또 그게 미국 정부 때문에 막혔다가 이제 다시 풀려 가지고 저를 비롯한 모두가 이제 달려들어서 이것저것 시험을 하고 있는 와중에 좀 흥미로운 포스팅을 본 거예요. 페이블 5를 복제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주겠다. 되게 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델 성능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내가 느꼈으니까 이게 막혔을 때 이거를 복제를 해서 쓸 수 있다라면은 엄청 대단하겠다. 이런 게 개인 단위로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반신반의를 했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받았는데 존나 긴 프롬프트가 이제 하나 딸려온 거예요. 위에 이제 페이블 5 복제 어쩌고 저쩌고 써 있고 본인의 강의 같은 게 이제 광고가 있고 그 밑에 프롬프트가 있는데, 딱 봐도 이거는 페이블 5 복제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읽어 봐도 좀 자기가 넣어 놓은 말들이 모순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프롬프트를 복사해다가 클로드한테 통으로 줬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모델을 써 가지고 걔한테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데 너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총평을 한번 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페이블 5 복제와는 관련이 없는 프롬프트고 그냥 여기저기 나와 있는 좋은 프롬프트를 모아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무슨 비유를 하냐면, 마치 페라리 엔진을 복제하겠다고 하면서 좋은 운전 습관 매뉴얼을 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운전 습관 매뉴얼을 경차에 붙인다고 그 경차가 페라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델의 성능이란 모델이 가진 가중치, 추론의 깊이, 아니면 긴 작업을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지구력, 그리고 여러 가지 툴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은 훈련에서 신경망으로 전이가 된 기술인데 단지 시스템 프롬프트 하나 얻는다고 복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턴마다 프롬프트를 처음부터 읽어가니까 사용량은 당연히 많이 먹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정성적으로 발성할 수밖에 없는 창의력의 제한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실명을 넘어 가지고 '명백한 거짓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페이블 5 복제라는 말로 사람을 꼬셔 놓고 그 프롬프트 내에는 또 실제로 페이블 5란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걸 할까?'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되게 흥미로운 인터뷰를 하나 봤어요. City Diver. 굉장히 젊은 개발자분인데 자기가 스타트업을 차려 가지고 큰돈을 투자받고 이제 AI로 사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혹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이죠. 근데 그분도 저랑 비슷한 거를 좀 느꼈었나 봐요. 이제 요새 성공 스토리들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본인이 직접 AI를 돌려 가지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면 되지, 굳이 저렴한 강의를 만들어서 팔거나 그것을 콘텐츠로 가공해서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클릭 몇 번으로 주말에 뭔가를 만들어서 떼돈을 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비법이 공개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풀리는 순간 경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결국에는 본인의 수입이 깎이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지적을 한 게, 그런 성공 스토리를 보면은
코딩의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AI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떼돈을 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희망을 많이 팔잖아요. 그거를 AI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유지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보안 취약점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분 표현을 빌리면은 쓰레기 코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약간 기운이 빠지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젊은 개발자의 얘기가 뭐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런 판을 이겨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요. 온라인에서 AI 강의를 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런 허황된 서사를 파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AI 돌려서 성공을 해가지고 본인의 팁을 사람들한테 내어주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시는 분들도 많고 댓글 같은 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볼 때만 봐라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가 직접 족뱅이 쳤던 부분들을 공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배워갈 수 있는 도움도 많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팁을 공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셜미디어의 순기능인 것 같기도 한데 요새는 다들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런 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않는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상에서 얘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정보를 준다든지 그럼 이분들이 대체 왜 이런 걸 하는 걸까? 뭐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닐 텐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거나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을 때마다 반복된 패턴이 있다 그래요. 19세기에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났을 때 진짜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거기 와서 금을 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금 캐러 온 사람들한테 삽이랑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닷컴 버블 때나 크립토 터졌을 때도 비슷한 일들이 성행을 했었고 되게 옛날처럼 느껴지는데 불과 얼마 전에 NFT 광풍 불었을 때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유료 강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졌어 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돈을 버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또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금을 캐는 사람들한테 삽을 파는 거는 그냥 그걸 도구를 파는 거지만 AI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력이고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AI 사용법, 자기만의 팁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서 그거를 공짜로 받으면은 저 같으면은 이 사람 거 되게 유용했어. 그러면은 돈 내고 강의를 볼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영상에서 광고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게 온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너무 쓸모가 없어.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면은 낚였다. 거짓말이고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기술은 진짜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도 정말 바쁘긴 할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좀 흥미로운 것들을 디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노리는 게 fear of missing out, FOMO. 그러니까 나만 뒤처져 있어. 나만 안 되면 좆될 것 같아. 절박함, 불안감.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거기를 파고들어서 돈을 버는 거죠. City Diver. 그러면 왜 이분들이 뻔하게 딱 걸릴 일들을 하는가? 그게 이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제 생각인데 이런 수고를 하는 거는 단순한 우연은 아니에요. 오히려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을 겨냥한 설계에 가깝죠. 인스타그램은 좋아요보다 댓글, 댓글보다 DM, DM보다 프로필 방문, 그리고 프로필 방문보다 팔로우를 더 가중치를 줘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포하는 자료의 질이 좋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댓글을 달아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만들고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더라도 "이거 하나면 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댓글 달고 팔로우만 하면은 자기 알고리즘을 타니까 그분들은 원하는 걸 얻는 구조인 거고요. 터미널에서 MCP 설치하는 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라는 게 말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션 보면 어쨌든 "나는 이거 링크를 줬다. 방법을 줬다."라고 하니까 사실 할 말은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시류를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딱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 알던 네덜란드 애거든요. 술을 먹다가 갑자기 자기 계좌에 1,000,000 파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1,000,000 파운드면 한국 돈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래 좋겠다." 했더니 진짜 계좌를 보여줘요. 그래서 "너 그 돈 어떻게 벌었어?" 나이도 되게 젊은데. 했더니 전자책으로 돈을 벌었대요. 지금만 생각하면 이 새끼가 존나 성부자였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전자책을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그 파이버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프리랜서를 고용해 가지고 이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거기에서 대필가를 구한 거야.
근데 그 대필가도 임금이 저렴한 곳에 애들을 써다가 책이라는 게 보통 이제 보면 출판사가 있고 이제 거기 편집자가 있고 편집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나의 정제된 책이 나오는 건데 파이버에서 쓴 책이 그런 게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형편없었고 에디팅도 족같았는데 그거를 익명으로 필명 무슨 또 여자 이름이야. 그걸로 해서 아마존에다 올려서 판 거예요. 그렇게 수십 권을. 근데 사람들이 사더래요, 그 책을. 그러면서 진짜 아마존에 들어가서 자기 책들을 보여줬는데 막 보면 별점이 하나, 둘 막 이래.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욕 써놨어. "이것도 책이냐?"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걔는 그 책으로 수십억을 번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 AI로 모든 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진 마당에서 갑자기 이 일이 생각나는 이유는 '대량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많은 전자책들도 '이 친구가 그랬듯 그렇게 영혼 없이 찍어낸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다 얘같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안에서 내가 소모되지 않게 좀 제대로 보는 눈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네덜란드 사람의 책을 샀던 사람들도 그 책을 손에 넣기까지는 이게 뭐 마구리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좀 우울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 뒤에는 누군가가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사실 금을 캐러 온 사람들한테 삽을 판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금을 캐는 게 쉽고 확실하면은 자기가 캐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언급했던 인터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 영상을 마칠까 해요. 진짜 가치는 본인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